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안녕하세요. EBS 정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요. 드디어 여러분들의 등교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3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가가지고 뭔가 긴장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는 걱정, 이제 그런 걱정들 한시름 접어두시고요. 입시를 향해 달려가셔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고요. 1, 2학년 학생들, 특히 우리 1학년들은 지금 입학을 했는데 이게 입학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긴가민가 하잖아요. 심지어 내가 다닐 학교에 화장실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의 주인이 될 그럴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선배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전년도에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 대학에 합격한 아주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선배를 한 명 소개할까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합격한 선배의 사례가 나의 사례와 동일화될 수는 없어요. 선배의 사례를 똑같이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결과를 낼 수는 없죠. 우리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일반화의 오류는 범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정답이 좀 모호합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학생을 통해서, 선배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1학년 학생들은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설계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2학년 학생들은 2학년으로서 발전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3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해석해 보시고 소화해 보시고 자신만의 또 준비로 발전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선배를 만나서 소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지금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학생.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20학번에 재학 중인 심유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심유나 학생. 유나 학생은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20학번. 네. 맞죠? 네. 예. 20학번이면, 올해 입학했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입학했지만은 지금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있어요? 아니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아직 대학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하. 그럼 어떻게 지내요? 사실 근데 사이버 강의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늦지 않게끔만 강의와 과제를 끝내고 다른 시간은 좀 자유롭게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라디오 동아리를 하나 들게 돼서 그 활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동아리 활동을 기다리고 있다. 네. 예, 어쨌든 멋지신 것 같습니다. 예.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교도 그렇고 특히 이제 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제 과거에 신문방송학과 또 어떤 대학에서는 이제 언론홍보학과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불리는데 이 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학과예요. 근데 이 학과에 대해서 또 중앙대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하고 준비했나요? 아니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진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중앙대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로 온 걸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찾고 있는 인재상이 왠지 저와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다빈치 인재 전형이었는데요. 5가지 항목에 각각 같은 배점을 부여해서 제가 조금은 낮은 성적을 갖고 있지만 그 성적과 또 다른 장점들이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중앙대학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네. 구체적인 모집 요강을 파악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럼 입시 설명회, 이런 입시 설명회 많이 있는데 입시 설명회가 우리 학생한테는 좀 어떤 의미로 다가왔었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중앙대학교를 몰랐더라면 중앙대학교에 현재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입학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네. 기회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찾아가는 학교를 우리는 많이 원하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도 학교에서 찾고 있는 학생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학생에 부합하면 오히려 더 그 학교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이 찾는 학생이 누군가를 본인이 한번 판단해보고 찾아보고 내가 거기에 맞는가 이런 거를 확인해봤다. 근데 제가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사실 좀 봤어요. 오기 전에 봤더니 2학년 때까지 미술을 좀 했고 근데 3학년 때 가서 갑자기 미술을 그만뒀어요. 네. 어떤 이유나 목적 이런 것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마 많은 고등학교 2학년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정도 되면 이제 나는 일관된 관심사를 가지고 일관된 생활 기록부를 채우고 일관된 진로 희망 사항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일종의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저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관심사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전문성을 가져야 할까 고민하다가 미술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미술을 하다 보니 그런 질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디자인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게 잘 그리는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지금은 그림을 정말 잘 그려서 대학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만들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제가 처음 미술을 시작했던 이유와 방향성과는 너무 많이 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철학이 영상에서는 스토리가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스토리 부분과 그리고 시각적인, 청각적인 영역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협업 능력까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한 가지의 전문성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두루두루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저만의 장점을 찾게 되어서 그때부터는 미술학원을 그만두고 미디어 학과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님이 야 너한테 돈 들인 게 얼만데 미술학원 들어간 게 얼만데 안 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어요? 사실 부모님께서 미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도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저의 선택을 먼저 일단 존중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게 경험이 되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 경험을 살려서 너가 나중에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결단 자체도 상당히 과감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도 아주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결단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좋은 결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몇 가지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 학생이 보통 자율활동 우리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데 자율활동 쪽에서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개 좀 해볼까요? 네, 사실 자율활동 부분에서 제가 고등학교에 거의 전부를 쏟아부었다고 할 만큼 학생회 활동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학생회 활동을 했다. 임원 네. 그죠? 그러니까 학생회장 이런 거. 또
어떤 임원 경력을 경험하셨어요? 저는 사실 3년 동안 학생의 일을 계속 했었는데요. 1학년 때는 1학년을 대표하는 1학년장. 1학년 그리고 학생회장. 네, 2학년 때는 학교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장. 그리고 3학년 때는 학급을 대표하는 회장, 반회장이었습니다. 대표성.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리더십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런 이제 리더십 중에서 지금 세 가지의 공통점이, 당선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로부터 선출되는 건데, 이렇게 3년 연속, 그것도 큼직큼직한, 고등학교에서 큰 선거인데, 큼직큼직한 선거에서, 이게 당선될 수 있었던 비결? 뭐 자신만의 능력? 노하우? 이런 게 있었나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학생회장 경력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학생회라는 그 자치 기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떤 역할을 맡지 않더라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사는데요. 그 진심이 일단 동급생 친구들에게 와닿았던 것 같고, 사실 저를 몰랐던 분들은 선거 당일에 저의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네. 뭐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연설이라든지, 그래서 뭐 저의 목소리 톤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이 갖고 있는 글의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학생회 활동뿐만 아니라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창체 활동들이 있는데, 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볼게요. 봉사활동으로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은 이제 어떤 봉사활동을 했고, 또 그런 봉사활동의 시간, 내지는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은 거? 이런 것이 있다면 좀 얘기해 볼까요? 사실 봉사활동을 제가 오래 한 편은 아닌데요. 네. 학교에서 한 봉사활동을 많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름방학 때 매년 가는 1학년, 2학년 때 가는 그 중도실명자 그 여름 캠프에 제가 참가를 했었는데요. 좀 중도 실명자라고 하면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눈이 이제 안 좋으신 분은 아니지만 네. 뭐 살면서 뭐 사고로 실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네, 중도 맞습니다. 실명자? 예,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도 사실 미술이나 영상 등이 이제 시각적인 부분이 결여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도 실명을 하신 분들을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그분들의 이제 삶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자소서나 뭐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좀 밝혔나요? 사실 봉사활동에 대해서 질문은 듣지 못했고요. 자소서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대답을 할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이런 것은 정말 내가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하는 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 3가지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구체적인 활동 같은 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2학년 때 제가 미술 입시를 진행하면서 총학생 회장도 했었고 그리고 성적도 많이 오르게 됐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비결.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함으로써 이 학생이 얼마나 두루두루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활동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상승 곡선의 내신? 성적 상승. 네. 예. 그걸 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만큼 3학년 때 생활과 윤리의 과목에서는 뭐 1등급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학생회 활동을 제가 3년 동안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좋게 평가해주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성적 상승,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뭐 마음은 그렇게 다 상승하고 싶은데, 이게 쉬운 건 아닌데, 혹시 성적을 보면은 이제 1학년 때는,
4등급, 5등급도 막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여요. 그러다 이제 2학년 때 가면 성적이 좀 많이 급격히 올랐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혹시 그렇게 성적이 상승하게 된 비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비법? 나만의 비법? 일단 1학년 때 제가 1학기 때 수학이 5등급이었어요. 하하. 그런데 2학기 때 올라와서 3등급까지 올렸단 말이죠. 일단 그 경험이 저한테는 저 스스로를 좀 믿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2학년 때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선생님 분들이라든지 뭐 친구들도 있지만 선배 후배까지 저를 알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책임감도 좀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내적 부분이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공부 방식이 조금 달라졌었어요. 저만의 약간 꿀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저만의 시험 공부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 보고 공부하고 책 보고 공부하는 이런 루틴이 아니라 저만의 책을 만들어서 흐름까지도 계속 동일하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한 것과 안 한 시험 공부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자신만의 공부법까지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참 우리 학생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 방송 보시는 학생들 들으셨죠? 5등급 일반고에서 5등급이었는데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합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늦지 않으셨어요. 우리 1학년 학생들 준비 열심히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또 궁금한 게 학교 활동, 그러니까 학교 활동 가운데 우리 세특이라고 하잖아요.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활동들. 그런 활동들을 보면은 또 수상, 또 상 받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유난히 좀 잘 받는 느낌 이런 걸 받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학교에서 발표라든가 수업 시간에 또는 어떤 대회가 있을 때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떤 준비 또는 어떤 과정들을 경험하고 준비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일단 1학년 때는 사실 어떤 목표를 딱 정해두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1학년 때는 정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제가 가짜뉴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뭐 사실 저의 진로 방향성과는 좀 무관하게 보일 수도 때니까.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저는 평소에 뉴스를 보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관심이 갔던 거죠. 그래서 그런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부분을 조금 더 개발해 볼 수 있는,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바로 쟁취를 해서 시간을 들이면서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뭐 세부특기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발표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를 내가 이 과목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 또 그걸 생각하다 보면 새로운 연결고리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통계 수업에서 좋은 음악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통계인데 음악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음악을 정말 잘 듣고 하면서 뭐 실시간 차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거를 통계로 연결 지어서 내가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소에 관심과 그리고 그런 연결고리들이 만나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고민하거나 또 좋아했던 것들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어떤 주제로 발표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것을 연결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좋았다. 뭐 1학년 때 상을 보면은 뭐 과학 관련된 상도 있고, 특히 과학 관련된 상이 좀 눈에 띄어요. 근데 2학년 때 문과를 가고 미술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제 과학 관련된 대회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과학 중점 고등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도 문과 진학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뭐, 하는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대회라든지 이런 게 다 과학과 연관되어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랑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구나. 그러면 뭐 2학년 때를 노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과학이라는 분야에서도 뭐 글쓰기나 아니면 UCC를 제작을 한다든지 내가 나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대회들도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과학이지만 또 새로운 분야를 탐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적극적인 참여. 과학, 어떻게 뭐 미술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지원을 하거나, 지금 이제 한 학기 정도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됐나요? 네, 사실 영상을 제작을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디어 학부에 재학 중인 건데 네. 사실 영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 그 영상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인문학이라든지 뭐 과학 그리고 미술 이런 어떤 분야의 한계 없이 제가 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생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고정된 틀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한 것도 아니고 또 특정 분야에 난 특정 분야를 갈 거니까 특정 분야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다만 나에게 이제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자신의 호기심과 자신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가장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온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 정말 본받고 배울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 같은 거 궁금할 거예요. 그 활동들이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녹여냈는지 굉장히 궁금할 텐데 자기소개서 1번과 2번의 질문이 1번은 이제 학습 활동을 묻고 2번은 내용 학교의 활동 내용 같은 거 의미 있는 고등학교 생활 중에 이제 활동들을 묻는데 1, 2번 어떤 내용들을 주로 쓰셨나요? 1번 같은 경우는 학습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관심을 가져서 시작하게 되었던 공부와 연구 각각 하나씩 적었는데요. 아, 공부 하나, 연구 하나. 네,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술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넣었고요. 그리고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활동에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학습을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왜 이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와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활동과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 온 변화와 발전까지 연결시켰다. 그럼 이제 교내 활동 같은 경우, 이번에 교내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측에 학생이 활동했던 거 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정답입니다. 어떤 포인트로 접근했어요? 사실 저의 입시 당시에 2번, 3번이 네, 그렇죠. 존재했었잖아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심 있었던 활동들을 네. 적는 것이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나눔 배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모두 다 학생회를 적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 정해진 어떤 역할 아니면 누군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서 했던 것 혹은 뭐 새롭게 도전을 했던 거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했던 친구, 뭐 3년간 반장하고 뭐 이랬던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그 이번 활동이 그냥 반장을 했다, 또 뭐 학생회장을 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학생회장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 뭐 축제 준비라든가 뭐 다른 학교 가서 학교 홍보해 준다거나 학생회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막 적는 거 아니면 뭐 학급을 뭐 통솔했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정말 본인이 느꼈던 것들 뭐 그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담겨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이제 그 면접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면접 사실 이제 중앙대학은 면접이 없었죠. 중대는 면접이 없지만은 나머지 합격한 대학들은 이제 면접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면접 준비는 좀 어떻게 하셨나요? 면접 준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했던 면접이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이었거든요. 일반 면접이라고 하죠. 네, 자소서를 면접. 토대로 서류 확인 면접. 네.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큼은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소개서에서 뽑을 수 있는 질문들을 정리를 해서 답을 해보는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면접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 연습이 한 가지 있는데요. 평소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나에게 어떤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게 꼭 학생 때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어도 평소에 많은 질문들을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면접 상황이라고 의식을 좀 하면서 내가 좀 더 조리 있게 대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평상시에 연습이 많이 돼서 면접 준비는 별도로 하지 않았어도 잘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이제 면접할 때는 누군가 질문을 던져줘야 이제 거기다 답을 하는 연습을 할 텐데 주로 질문을 던져준 대상은 누구였어요? 학교 선생님분들이 학교 선생님들. 네. 그럼 뭐 별도로 사설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았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참 아까 자소서도 그러면 본인이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네. 예, 멋집니다. 예, 역시 자기소개서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고요. 면접, 예, 비싼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면접 보세요.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대화할 때 조리 있게 얘기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나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것만으로도 면접 대비가 사실은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 너무 면접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아직 그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는 못하고 있지만 곧 있으면 개학을 할 거고 등교를 할 거고 이제 중간고사도 보게 될 것 같아요. 1학년 중간고사를 봤는데 5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또 그 이하가 나왔다. 아니 3, 4등급만 나와도 요즘 이제 상위권 대학들에 합격을 하려면은 1, 2등급의 내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1학년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내신은 내 길이 아니야. 또 학종은 내 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본인은 지금 1학년 때, 그런 충격적인 성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그런 성적을 앞으로도 받을 학생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성적은 비율로 결국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원치 않는 성적이 나온 학생들이 있을 텐데 1학년 때부터 성적에 충격을 받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 본인이 그런 성적을 받았을 때 다졌던 어떤 각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1학년 1학기 성적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1학년 1학기 때 과학은 사실 나중에 문과 입시를 할 때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과학과 포함해서 수학에서 5등급이 나왔었는데요. 정말 충격이었죠. 사실 그때 이제 여느 1학년 분들이 생각하실 것처럼 나는 이제 수시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좋은 평가를 못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그때 고민을 했었어요. 정시로 돌려야 하나. 1학년 1학기인데. 이렇게 벌써. 해서 이 학교에서 내가 좋은 성적을 받게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3년 동안 이 학교를 다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3년 동안 정시 공부를 한다고 하면 학교 생활에도 내가 좀 잘 못할 거고 여러 가지를 잘 못 챙기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고립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러면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 이 3년을 내가 그냥 끝내주게 보내보자. 학교 열심히. 생활을 열심히 해보자. 성적이 어떻게 되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왔는데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노력이 성적으로만은 평가되지 않을 거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수능 열심히 해서 3년 뒤에 있을 수능 하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이런 이제 정시파들이 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중요성들이 굉장히 좀
희석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내 주변 친구들 또 내 주변 사람들과 열심히 함께 살자,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해보자, 그런 각오를 가졌더니 오히려 그 결과가 더 좋게 나왔더라. 예, 우리 1학년 학생들 아주 정말 이런 아주 진정한 의미의 꿀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2학년의 경우에는 지금 2학년 학생들, 아마 우리 학생들, 유준하 학생도 지금 2학년 때 미술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2학년 후배들에게, 2학년은 이제 1학년을 경험을 했어요. 이제 2학년 시기가 있는데, 2학년 후배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학년 때는 사실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2학년 되면 이제 2학년들은 또 동아리나 이런 데서 그렇죠. 중요한 직책을 맡게 맞습니다. 되잖아요. 뭐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진로에 대한 탐색을 1학년 때 많이 해왔던 분들은 2학년 때는 이제 나의 진로에 대한 어떤 확고한 생각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방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런 만큼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교 활동에서 뭔가 내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서 하다 보면 저처럼 어떤 방향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이맘때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그쵸? 봄바람 살랑살랑, 5월달, 꽃도 막 피고, 예, 햇볕도 좋고, 오늘 나는 고3이고,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지금 고3들에게 한번 좀, 고3 후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던져주시죠. 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학교를 못 나가고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분들도 못 나가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엄청 중요한 시기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어도 내가 잘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혼자 있기도 하니까 우울감도 많이 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나만 불안한 거 아닐까? 혹은 나만 힘든 거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맞으니까요. 자신을 자책하는 생각보다도 또 자기를 믿고 또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혼자라는 그렇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만큼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하니까 끝까지 정말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심윤아 학생하고 잠깐의 시간 동안에 학생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 사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뭐 원래 굉장히 탁월한 사람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성숙함을 보여준 겁니다. 또 앞으로 대학에 가서 또 대학에서 또 많은 다양한 활동들과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이제 성숙한 학생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학생 사례를 통해서 저렇게 똑같이 살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저 사례를 통해 나도 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실제로 이 심윤아 학생의 활동의 이야기들과 오늘 나눴던 대화들은요 잘 보시면 거기에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자기주도성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심윤아 학생처럼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향성과 자신만의 노력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또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강의 내용 들으시고 느낀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강의 들으시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아주 멋진 입시 설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입시 설계뿐만 아니라 인생 설계도 한꺼번에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안녕.